x 플러스 1의 5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2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을 선생님이 b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옆에 있는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인수란, 여기서는 소인수였지. 여기에서는 이제 인수야. 인수란 인수는 다 써주는데 공통부분, 죄송해요. 공통인수만 곱해주는 겁니다. 공통부분은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공통부분은 뭐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나오게 되겠죠. 자,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인수란 인수는 다 써주는데 여기 하나 더 할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더 적도록 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공통일수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에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 공배수에서는 어떻게? 인수란 인수는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큰 것만 골랐습니다. 5, 제일 큰 지수 3, 이 녀석은 얘밖에 없으니까 2. 되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식으로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얘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있어요.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요 위치가 바로 뭐예요? 최대 공약수 G의 자리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찌끄레기 식이 나와요. A하고 B는 당연히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요 개념식으로부터 4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 A는 뭐하고 뭐를 곱하면 A가 돼? A랑 G. GA. 그치. 자, B는 뭐하고 뭐를 곱하면 B가 돼? GB. 자, 그리고 L은 뭐하고 뭐하고 뭘 곱해야 돼? GAB.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하고 B를 곱하는 겁니다. A하고 B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요 옆에다 쓸까? GA, GB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묻자. GAB가 뭔데? L이에요. 그래서 AB는 사랑해요 LG. 광고를 찍는 거야. LG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4개의 공식이요. 아주 쉬운 문제를 푸는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줄줄줄 외워야 돼요. 원래는. 자, 그냥 우리 외우지는 않더라도 2번만 읽고 가자.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요게는 반드시 사랑해요 LG라고 읽어주세요. 예, LG에서 선생님이 돈 받았어요? 간과금? 자, 농담이야. 자, 이랬더니 또 우리 선생님 LG에서 돈 받았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LG를 강조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가서.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아직 필기 안 끝났구나. 자, 1번부터 부르도록 하자. 시작! A는 GA, B는 GB, L은 J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이렇게 읽어요. 다시 시작! A는 GA, B는 GB, L은 J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외우셔야 돼. 한 번만 더. A는 GA, B는 GB, L은 J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라고 식이 나왔어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냐면요. 최소 공배수 주고 A하고 B 구의 이런 구조, 혹은 두 다항식의 곱 주고 A하고 B 구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어쨌든 요 식에 보면 6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소문자 B, G, L. 자, 이 6개의 주인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딱 한 놈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는 바로 그 한 놈. 누굴까? G예요. G. 왜 G일까? 다 들어갔어. 그지, 맞아. G는요, 모든 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G를 통해서 식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G를 애칭으로 쥐새끼라고 불러. 선생님 보통 수학에서 쥐새끼라고 부르는 애야. 이리 봐도 쥐새끼, 저리 봐도 쥐새끼. 쥐새끼가 정말
중요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난이도 3급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A라는 녀석은 GA라고 했죠. B라는 녀석은 GB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뺐어요.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G의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지.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에선 최대 공약수 G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다함식을 더하거나 빼도 쥐새끼는 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즉 G를 구하는 게 최대 관건인데 G를 구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주어진 두 당식을 더하거나 빼요. 그럼 묻자. 대부분의 문제는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 더하면 식이 커지지. 커진 식에서 G를 찾는 것보다 작아진 식에서 G를 찾는 게 훨씬 쉬워요. 더해도 물론 쥐새끼를 구할 수 있지만 뺐을 때 쥐새끼를 훨씬 용이하게 구한다요.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 나왔네? 쥐새끼가 핵심인데 아무리 봐도 쥐새끼를 못 구하겠네? 그때는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뺀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앞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지웁니다. 자, 앞부분, 요 개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에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지. 두 자변식의 최대 공약수를 이라고 나와있지. 자, 좌변식을 봤더니 요런 다항식과 요런 다항식 두 개가 나왔어. 자, 요 두 식의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통인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x-1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1을 뭐로 만든대요? 0으로 만드는 그 x값이, 자, 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인데? 1이지. 그 x값이 바로 뭐다? 공통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공통분 문제를 보니까 중학교 수준의 공통분 쉬워요? 어려워요? 열나 쉽지. 용서 안 될 만큼 쉽지? 맞아? 되게 쉬워요. 그럼 이런 유치한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공통분 문제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분 문제는 어렵게 발전해서 무슨 문제로 바뀌어버리냐?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버리게 돼요. 고등수학에서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버리게 돼요. 더 어려워지면 부정방정식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연립방정식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3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을 줬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얘가 공통인근, 일명 공통근을 갖도록 m을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공통근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분명 공통근 문제지. 그리고 여기에서 m은 상수 취급해야 돼요. 원래 x는 미지수고 m은 상수예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볼 땐 어때? 문자가 x하고 m 두 개고 식도 두 개고, 사실 얘는 근본적으로 보면 연립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문제성 공통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문제를 푸는 우리에게는 x, m,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 돼버린다요. 그래서 얘는 결국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공통금 문제는요.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연립방정식에서 2차 유형 3개 배웠지? 외워볼까? 1. 어느 하나가 인수네 상수항이 0.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이런 어려운 내용을 배웠어. 그런데 얘는 사실 연립방정식이 아니잖아. 엄밀한 의미에서. 그치? 그러다 보니까 2차 형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예. 세 가지. 우리 방금 말한 세 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말한 세 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 이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요.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요. 사실 우리가 요 세 가지 스킬을 썼던 이유는 미지수를 한 큐에 줄이면 되게 좋은데 못 줄여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방금 말한 세 가지 스킬을 썼던 거지. 요건 연립방정식 얘기고, 공통금 문제에서는 2차 연립방정식이지만 식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그냥 중학교 때처럼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경우엔 되게 손쉽게 미지수를 줄이는 연립방정식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통근의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 혹시 선생님이 나눠준 여러 가지 방정식 책 가지고 왔니? 안 가지고 왔니?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금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공통금 문제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보일 거예요. 어떤 일이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공통금 문제인데 이런 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모든 답지가 저 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시작하냐면요. 자, 두 방정식의 공통분을 알파라 하자. 그래 놓고 저 식을 똑같이 또 뺏겨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2는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3은 0. 모든 풀이가 이렇게 시작돼서 얘를 풀어. 그런데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자, 보자. 원래 공통근의 풀이는 공통근을 알파로 놓는다야. 공통근을 알파라 하자라고 하고 주어진 문제를 똑같이 한번 뺏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쁘잖아. 언제 저걸 뺏기고 있어.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지만 굳이 공통근을 알파로 놓지 말고 아예 x를 공통근으로 생각해버리면 다시 알파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굳이 또 한번 뺏길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서는 어떻게? 반드시 이 작업을 서술형 평가에서는 해주셔야 되지만 보통 객관식, 주관식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x를 공통근 처리해버리자. 뭘 뺏기고 있어 이러고 막바로 풀이를 마구마구 풀어나가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후에는 그냥 요런 생각을 한 다음에 뭘 푼다?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즉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자. 예,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x 마이너스 3m은 0이라는 식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x 플러스 3m은 0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이때 m의 값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그냥 x 자체를 못 취급해버린다? 공통근. 예. 알파로 바꾸지 말고 그냥 못 취급해버린다. x 자체를 공통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로 풀랬어? 연립방정식으로 풀렸지? 자, 우선 항상 습관적으로 2차 연립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분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두 식 잘 연립하면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요. 식을 관찰해 봐요. 자, 이 두 식 미지수 줄일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두 식을 우리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지.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더하면. 자, 선생님이요. 봤더니 플러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m, 플러스 3m. 와우. 두 식 더해버리면 m이라는 미지수가 하나 사라져 버리겠네. 그래서 두 식을 더했습니다. 자, 이 x의 제곱 mx 마이너스 mx 사라지고 x에다가 플러스 5x에서 6의 x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풉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x는 0이므로 xx 플러스 3은 0이라고 인수분해되죠? x의 값은 0 혹은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즉 위에 있는 식은요, x 자체가 뭐라고 선생님이 아까 적했어? 공통근이랬지. 공통근으로 0이 나오거나 공통근으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0이 나오나 봤더니 x 자리에 00 대입하세요. 그럼 m의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0 나오겠지. 등식 성립하려면. 오, m의 값이 0일 때 공통근 x는 0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 보겠습니다.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 나와서 자, 6은 6m, m은 몇 나오고 있습니까? 1 나오고 있죠. 오, m은 1이 나오네. 즉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m이라는 상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x는 0이라는 공통분이 나오고 m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공통분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m의 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답은 m은 0 혹은 m은 1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근 문제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가겠나?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딱 봤더니 또 공통근 문제예요. 공통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와는 달리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 항상 문제에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무슨 표현이 보여요? 오직 하나. 예, 오직 하나 이런 말이 보여요. 야, 얘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야, 난 너도 사랑하고 미자도 사랑하고 말자도 사랑하고 영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이러면 걔의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걔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이 너만 사랑해. 이러면 되게 스페셜해지는 거잖아. 되게 스페셜해지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공통분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 공통분이니까 얘가 2차 연립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두식 더하거나 빼봤자 xn 둘 중에 하나 못 사라져요. 아씨 미지수 줄여야 되는데 미지수를 못 줄였어. 그런데 2차. 지금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자, 미지수를 못 줄이면 이때 우리는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차수를 낮추는 스킬 세 가지 배웠죠.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그런데 요 식을 봤더니 얘는 상수항이요. 뭐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제? 그래서 옳시 1번 유형 아니네. 2. 이창을 모두 속어 이창의 개수비 같다. 그래서 이창이라고 보이는 녀석들을 봤더니 x의 제곱이라는 것과 mx라는 녀석이 있는데 위에 있는 식은 1대 4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1대 1이에요. 개수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창을 소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와우, 상수항 소거하랍니다. 그래서 요 식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볼까? 요 식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라고. 자, 상수항 소거할 겁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네. 빼야 되겠지. 그래서 상수항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뺐더니 샥 사라지고요. 3x-mx는 3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m은 0이다라는 요런 식이 나와버리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을 m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로 문제 풀 수 있겠죠? 인수분해했더니 요런 식이 나와서 m의 값이 0이 되거나 혹은 x의 값이 1이 된다라고 요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x값이 1일 때 우리 n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미 두 식 다 써먹었으니까 x자리에 요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자. x자리에 1 대입했어요. n 몇 나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돼. n값 구해야 돼요. m이 0인 경우와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 오직 하나인 공통분을 가질 때만이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누가 갖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m 자리에 0을 대입해봤다. m 자리에 0 대입하면 요식 뭐로 바뀌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요식 뭐로 바뀌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와, 두 개씩이 똑같아지네. 이 두 식은 문제를 풀면 공통분이 몇 개 나올까? 항상 두 개 나오겠지. 왜? 요 녀석 풀면 뭐예요? x의 이거 지울까? 예,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나오지. 그런데 위식도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 아래식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올 테니까 공통분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공통분이 두 개이므로 답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인 x는 1이라는 공통분을 가질 때에 m의 값은 누구?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식 두 개 똑같으면 이때 항상 금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와. 물론 얘가 x제곱은 0, x제곱은 0이면 하나가 나오기는 하지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우씨, 달아져 버렸네. 네.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공통분 문제네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는 0이라는 식과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a는 0이라는 식을 가지고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 식이 몇 개예요? 2개. 와우 씨. 이 부정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상급 문제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로 했어. 아까 선생님이 공통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좌변식의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근이다 라고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맨 앞에 배웠던 거 다시 읽어보자. 자, 두 좌변식에부터 시작! 두 좌변식의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두 좌변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려고 해. 자, 그런데 보통 최대 공약수는 똑같은 식, 다른 인수, 똑같은 인수, 다른 인수 있어서 와, 얘 똑같으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야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수분해가 먼저 돼야 돼요. 인수가 나와야 최대 공약수 쓸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래 있는 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씨, 인수를 못 구하니까 최대 공약수 못 구하겠네? 얘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자, 어려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에서 문제는 전부 뭐로 풀린다? 두 당식을 더하거나 빼도 쥐새끼는 나온다. 요 개념으로 풀립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더해야 돼? 빼야 돼? 네. 빼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공통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두 방식을 빼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a-b의 x 플러스 3의 b-a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두 다항식을 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 봤더니 요게 보이는 이 공통인수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식은 a-b의 x-3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통분은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거지. 맞아? 얘가 공통분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왜? x값이잖아, x값. 예. 식에선 얘가 최대 공약수 g가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g를 0으로 만드는 x값 3.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근 x는 3이야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공통근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좋았어. 요 방정식의 한 근은 3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알파라고 얘기해보자. 자, 요 방정식의 한 근은 공통근이 3이니까 3이고 또 다른 한 근은 베타라고 얘기해보자. 이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공통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된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뭘 이용하겠습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볼 거예요. 좋았어. 요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버리면 3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구나 이런 식이 나와요. 아래 있는 식에서는요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구나 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어. 두 식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네요. 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한 값과 같아.
그리고 또 요번에는 선생님이 곱 한번 적어볼게요. 3알파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두분의 곱 3b다. 그치? 3베타는 두분의 곱 몇이다? 3a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하고 b가 같구나, 베타하고 a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결국 이 식은요, a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 베타. b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 알파. 결국 요 식 넘어가면 2배의 알파 플러스